안녕하십니까, 임원지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제 11강입니다.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알시 스프라울의 Faith Alone,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11조.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로 여기까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Troubled with the Evangel, 이 부분, 요 문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B 플러스 PP의 형태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만일에 be troubled 이 부분을 놓고 동사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trouble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trouble. trouble 동사가 be 플러스 PP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영어 문법 책에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가 뭐냐? 주어가 동작을 가하는 형식의 문장이 능동태이고 주어가 동작을 받는 형식이 수동태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문법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가 행위자, 얻는 이가 행위자로 보고 동사를 동작해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성 속에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설명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동태는 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형식,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능동태와 수동태로 우리가 문장 전환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든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든 의미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의 영어에서는 능동태의 의미를 수동태적 의미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는 변함이 없는데 모양만 바꾸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무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영어 문장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째 자리에 명사가 오고요. 두 번째 자리에 동사가 오고 세 번째 자리에 명사가 오는 걸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따질 때는 이 주어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성을 보는 겁니다. 이 동사가 동작이라면 그 동작의 대상, 예를 들어 땅을 판다. 그러니까 파는 행위의 대상은 땅이에요. 그럼 결과는 뭐가 돼 있어요? 구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혹은 땅을 판 결과로 무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동작의 대상, 동작의 결과, 동작의 내용. 예를 들어서 꿈을 꾼다 할 때 꿈꾼다. 뭘? 꿈을 꿈꾼다. 꿈꾼다. 그러니까 드림. 영어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가 이게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면 이건 타동사와 목적어가 이제 되는 거고 이걸 삼형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건 한 덩어리예요. 이거는 한 덩어리다. 여기서 뭐가 빠지고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주어라고 하는데 이 문형의 형식을 구성할 때는 이 주어는 형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주어 때문에 삼형식이 되거나 사형식이 되거나 오형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능동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능동태를 설명할 때
주어와 동사의 관계성 때문에 이게 능동태가 되는 게 아니고 타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오고 이 동사의 목적어 노릇을 하는 명사가 동사 뒤에 온 것, 이 정상적인 이 관계를 능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는 주어와 동사의 주동의 행위자와 그 동작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관계성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좀 잘못된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가장 타동사의 대표적인 것이 뭐를 하다. 그러면 이 행위의 대상이나 내용이 뒤에 명사가 오죠.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이렇게 보는 시각 훈련을 좀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명사라고만 썼어요. 이 명사를 다른 걸 안 쓰고 be done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be 플러스 pp라고 해서 이게 수동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뒤에 있는 이 목적어 노릇을 하는 명사가 이 문법상의 주어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동작을 받는, 동작을 가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번역을 해놓고 따져본 거예요. 근데 번역하기 전에 문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문형을 보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어 자리에 있는 이 명사는 이 두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뭐냐 그러면 be라고 하면 안 돼요. be는 이 동사의 pp형을 받아서 이게 지금 수동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면서 주어의 단수복수, 남성, 여성 혹은 중성, 그리고 시제, 이 변화를 여기서 맞춰주는 정형 변화를 해주기 위한 조동사로 여기온 겁니다. 조동사예요. 두 동사가 원래의 동사고 앞에 be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한 시제 조동사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동사고 지금 이거는 시제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모양만 같은 거고 그냥 우리가 아는 비동사가 이렇게 발전되어서 시제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사인입니다. 모양을 봐라. 무슨 모양이냐? 원래는 목적어 노릇을 하는 이 명사가 지금 저 앞에 먼저 나왔으니 이 명사를 행위자라고 문법상의 원래 주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원래 목적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행한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뒤에다가 명사 쓴 것은 좀 헷갈리라고 쓴 거예요. 헷갈리라고. 그러면 이 명사를 여기서 대개의 경우 그대로 못 쓰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는데 중요한 건 이 명사를 두 개를 보고 여기에 전치사가 by가 오든 뭐가 오든 원래 이 명사는 요 위에 능동태로 쓸 때 첫째 자리 주어 자리에 왔던 명사고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명사는 원래는 두 동사 뒤에 있었던 명사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거 참조해서 번역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능동태로 썼습니다. He loves me.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수동태로 썼을 때 이 love의 대상인 나를 어디에 갖다 놨어요? 주어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문법상의 주어 자리에. 그래서 여기가 주어 자리니까 주격인 I로 쓰고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me라는 목적격으로 쓴 겁니다. 근데 목적격으로 썼는데 그것을 똑같은 뜻으로 문장을 고쳐서 I로 썼다고 해서 나를 내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수동태를 잘못 배우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거는 여전히 왜 I를 썼느냐? B 플러스 PP에서
이 자리가 주어 자리고 이 자리에 올라면 주격이, 인칭 대명사는 주격을 써야 된다는 규칙 때문에 주격으로 바꿔준 겁니다. 행위자가 되어버린 게 아니에요. 동작을 가하는 뭐 이런 입장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뭘로 번역을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 아이고, 제가 이거 미를 원래 힘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가. 의미가 안 바뀌었죠.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근데 나는 그 사람에 의하여 사랑받는다. 사실 의미가 바뀐 거예요. 이거 뭐냐면, 내용으로 놓고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에 의하여 사랑받는다 할 때 내용의 밸류는 같지만, 그러나 행위의 적극성과 되다 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중요한 변형이 있는 거예요. 이 되다 당하다는 한글에 있는 거고 영어에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의 그 태는 의미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만일에 되다 당하다라는 피동태라고 하는 이거를 영어는 형식으로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능동태인데 되다 당하다가 참 많아요. 근데 한글은 수동태가 없어요. 그냥 되다 당하다는 수동태가 아니라 피동태예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는 어떤 명사를 저 앞쪽으로 옮겨 쓰니까 되다 당하다로 한다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은 나를 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동사 뒤에 쓰든지 문장의 맨 앞에 놓든지, 그러니까 나를 그가 사랑한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이라는 말을 어디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단어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바꾼 겁니다. 그럼 바꿨다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에서 수동태를 왜 배우느냐면, 이 첫째 자리에 온 명사와 명사가 원래 능동태에서 원래 정상적인 문장에서 어디에 있었던 녀석이었던가 라고 하는 거를 표시해 주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be 플러스 pp가 없이 그냥 he와 me를 바꾸면 그가 나를 사랑했다가 내가 그를 사랑했다라는 말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미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거를 먼저 썼든지 상관없이 나를 먼저 쓰든지 그를 먼저 쓰든지 의미는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단어를 넣는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 그 정해진 자리를 뒤바꿔서 썼으면 뒤바꿨다라고 표시를 해 주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의 변동 없이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아듣게끔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바꾸지만 뜻은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능동태에서 수동태, 수동태에서 능동태 표현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 He write a letter. 그는 편지를 쓴다. 근데 이걸 수동태로 바꿨다는 것은 write 동사에 이게 be 플러스 pp is written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떤 편지 한 통을 쓴다라고 한 말을 수동태로 바꿨다 해서 어떤 편지가 그에 의해 쓰여진다. 그에 의거하여 어떤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뉘앙스가 바뀌거든요. 이 미묘한 차이를 감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줄을 아는 게 언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를 썼던 수동태를 썼던 태만 모양만 바꿨으면 사실 번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는 편지를 쓴다. 편지를 쓴다 그가. 편지를 그가 쓴다. 이렇게 정도로만 어떤 단어를 먼저 했느냐. 특히 수동태는 목적어를 먼저 말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가느냐, 목적어를 동사 뒤에 그대로 두고 하느냐에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복음 전도는 너무 바빠서 뭐뭐 할 수 없다. 전도가 너무 바빠서 복음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사로 쓰면 고생, 근심, 걱정, 수고, 노고 등등이지만 be troubled 했으니까 이게 원래 타동사 트러블이에요. 그러면 보면은 괴롭히다, 난처하게, 걱정시키다. 그래서 난처하다.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를 괴롭히는 거예요. 심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여기 예문에 보면 for troubles me 이거죠. for troubles is me. 이 문장의 주절의 동사는 이 뒤에 있는 is예요. 그럼 여기 troubles라는 동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is의 주어는 me가 아니에요. me는 목적어니까 me가 온 거예요. 만일에 is의 주어라면 3인칭 단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is 때문에 그 뜻이죠. 그러면 me는 trouble의 목적어예요. 그러면 여기도 주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trouble의 주어가 필요하고 is의 주어인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이 for은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죠. the thing which예요. the thing which. 자, 그러면 the thing, 물건이 나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 트러블은 감정 상태의 타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주어가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 주어 자리에 와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하면, me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괴로워. 이렇게 쓰고 싶죠. 즉, me를 문장 맨 앞에, 나를 문장 맨 앞에 두고, I am troubled. 이게 I am troubled. 그러면, 그 원인은 행위자가 아니에요.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인이기 때문에, 행위자라면 by를 써야 되지만, 원인이기 때문에 with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성가셔, 괴로워, 난처해. 나는 그것 때문에 아주 난처해.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 심란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요 구문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원인을 쓰는 거고 by는 행위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with, by 골라서 쓰면 됩니다. 감정 상태의 타동사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처한, 당황한, 걱정스러운이라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형용사로 표기한 거는 이렇게 어와 명사 사이에 한정적 위치라고 하죠. 한정적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트러블들을 명사 앞에 놓고 원래 형용사였던 것처럼 쓸 수 있고 be 플러스 형용사처럼 be troubled 이 경우 이제 서술적 위치,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be 동사 뒤에 놓고 쓰는 형용사로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감정 상태의 타동사가 be 플러스 pp가 되면 그 pp는 서술 형용사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한정 형용사처럼
형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러블이라는 동사 자체가 상태예요. 감정 상태예요. 그래서 ed와 ing 두 개 다 붙이는데 둘 다 형용사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In his broadly representative crusades, the Reverend Billy Graham was simply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an earlier generation of evangelicals whose missionary and evangelistic zeal encouraged them to play down doctrinal issues when founding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his라고 할 때 앞에 있는 his를 받은 게 아니라 주절의 주어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대명사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앞에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배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정도 되는 몇 줄 되는 건 한눈에 싹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눈에 싹 들어오니까 이 부사구는 주절의 동사를 수식해 준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절의 동사가 뭐예요? 요거를 놓고 보면 simply는 부사니까 빼고 was following이니까 동사는 follow예요.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콤마를 해서 분리를 시켰으니까. 그러면 이 동사를 꾸며준다는 건 뭐냐면 이 부사의 주인은 이 문장의 이 주어 빌리그램이라는 얘기예요. 이 한눈에 여기까지 쭉 보았을 때 이 히스는 앞에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뒤에 이거다라고 하는 게 눈으로 그냥 훑으면서 눈에 싹 들어오도록 이거는 읽어주는 훈련으로 하는 것이지 분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폭넓게 대표하고 있는 크루세이즈, 이게 전도 여행이죠. 전도 십자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런드, 존경스러운 목사라는 뜻입니다. 존칭이에요. 그냥 목사가 아니라 존칭으로서의 목사, 레버런드가 아주 공식적이고 표준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패스터는 그냥 목회자라는 뜻이고요. 이거 존경스러운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게 암한테나 붙이는 게 아닌데 아무튼 빌리그레함한테 그런 호칭을 붙였습니다. 단지 간단하게 지금 추구하고 있었다, 밟아가고 있었다, 뭐를 족적을 어떤 그의 앞선 세대의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앞세대 복음 전도자들의 전철을 밟고 있었을 뿐이다. 단지 그렇게 하고 있다. 다른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앞세대의 복음 전도자들, 그러면 여기서는 웨슬레나 조지 휠필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빌리 그레함 바로 직전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혹은 전반 이쪽 복음 전도자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셔너리 선교적이고 복음 전도적 열정이 지일, 이게 보면 지일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타동사 능동태예요. 그러면 행위자가 아니에요. 지일이 열정이 그들을 북돋았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지일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무생물체가 이 복음 전도자들의 어떤 세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행위를 했다. 이게 그러니까 주어를 행위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자일 수도 있고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원인이에요. 이들은 용기를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들의 열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열정에 의하여 기운이 북돋아져서 이렇게까지 나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인커리지가 몇 형식입니까? 이거 꼭 물어봐야 돼요. 인커리지가 몇 형식이냐라고 묻는 것은 투부정사 플레이다운이 플레이다운 동작이 있을 때 이걸 누가 하느냐예요.
질의하느냐. 그럼 이건 삼형식이에요. 여기 부사가 되고. 근데 이 대미하는 거냐. 그러면 목적어, 목적보어 해서 encourage는 오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로 하여금 이 동작을 하게 했다. 그러면 의미적으로는 이게 무생물이니까 질 때문에 이들은 이런 동작을 하게 됐는데 기운차게 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리적 문제를 플레이 다운, 각하시켜서 낮추어서 언제 WCC를 설립할 때에 교리적 문제를 그런 이슈, 교리적 논쟁거리들,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그거를 좀 축소시켜서 했다. 왜? 선교, 복음 전도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 세대의 그 전철을 빌리그레암이 그대로 밟아서 왔으니까 이게 더 경향이 강화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리어저트, 다시 주장한 거예요. 다시 주장해. 최근에 다시 주장했어요. 빌리그레암이 뭐라고? 그의 견해. 로만 카톨리시즘, 로마 카톨릭주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의 관점을 다시 주장을 한 겁니다. 보통 어저트라는 동사를 쓸 때에는 유심히 공부를 해보면 그 주장의 근거가 좀 박약한데 고집스럽게 자기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근거를 내놓는다기보다는 그걸 밀어붙이는 힘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주장, 이런 얘기를 할 때 어저트를 많이 써요. 그러면서 I have found, 나는 데트이아를 발견했다. 그 전부터 지금까지 나의 신념은 essentially, 본질적으로 the same, 똑같다. 뭐와? 정통적인 로마 카톨릭 교도들의 신념과 신조와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사실을 나는 발견해 왔다라고 하는 그의 관점, 그거를 다시 최근에 천명했다. 빌리그레암이 로마 카톨릭과 연대를 한다, 똑같다, 이런 주장을 지적을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